입력을 할 때 영역 지정을 하시고 입력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 문제집의 장점은 그 유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재에 앞에 3-14페이지, 교재 14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개의 문서가 있어요. 요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연습할 수 있도록 4개의 문서가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입력을 계속 하시면서 익숙하게 작업을 다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역 지정을 하시고 입력을 하고 영역을 해제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상태에서 바로 서식을 지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잘못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영역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역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의 셀에 클릭을 하셔서 영역을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한꺼번에 영역 지정하는 단축키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컨트롤 A, 컨트롤 A. 데이터 안에서 컨트롤 A. 그러면 입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영역 지정이 되어집니다. 입력을 할 때 드래그해서 입력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서식 작업을 해 나가시면 가장 좋지만 영역 해지가 되어져 있는 경우에 간단하게 영역을 잡는 방법은 컨트롤 A를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영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건 동그라미 첫 번째 거를 볼 건데요. 자,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우리가 설정 이미 했어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영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글꼴 그룹에 보면은요. 테두리 아이콘이 있어요. 테두리 아이콘에 오른쪽 옆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영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검은색의 실선 테두리가 자동으로 쭉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나요? 어딘가요? 글꼴 그룹에 있어요. 자, 표시해 드릴게요. 자, 메뉴 홈에서요. 영역 지정을 했고요. 메뉴 홈에서 글꼴 그룹에서 여기 테두리 아이콘을 설정을 했어요. 그 중에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됐어요, 현혜경님? 네. 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근데 잠깐만요.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B4에서 J14까지 일단 영역 지정을 해놓고요. 네네네. 아까 컨트롤 A를 눌러서 영역을 지정을 했어요. 모든 테두리를 설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표를 보면은 외곽선이 어떨까요? 굵어요. 조금 굵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테두리 아이콘을 이용해서 테두리에 있는 아까와 똑같이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아이콘에 보면은 목록 단추를 누르세요. 요 목록 단추를 누르세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영역 지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러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요? 굵은 상자 테두리. 굵은 상자? 그냥 좀 굵은 선으로 나오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글씨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네. 바깥쪽이 굵은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네. 확인은 나중에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하실 작업은 지금 보시면 굵은 상자 테두리가 또 한 군데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제품 코드 밑에 B5셀에서부터 J12셀까지, 즉 여기 문제에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굵은 테두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굵은 테두리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역 지정을 다시 한번 K12에서부터 이 부분을 전체 영역 지정을 쭉 해주시고요. 영역 지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굵은 상자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B5에서 J12까지 영역 지정을 했습니다. 굵은 상자 테두리 그냥 바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위아래가 굵은 선으로 들어갑니다. 자, 테두리 설정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두 번째, 이제 병합을 하려고 해요. 자, 병합을 하는 셀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디일까요? 교재에 보시면은 최고 가격하고요. 기능성 제품 개수, 대각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 평균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최고 가격에서부터 D13셀까지, B13에서 D13까지 영역 지정.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B14에서 D14까지 또 영역 지정. 한꺼번에 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최고 가격 3개의 셀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눌러서 두 번째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대각선이 들어갈 부분도 영역 지정,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기능성부터 I13셀까지 영역 지정. 그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아이콘에서 자, 맞춤 그룹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글씨를 클릭해 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선택했던 셀들이 하나로 병합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어요? 네. 자, 네. 윤경수님 되셨어요? 현혜경님 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열의 너비가 지금 나와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열의 너비도 우리가 임의대로 조절을 좀 해줘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 제가 조금만 줄일게요. 선생님, 네. 왜요? 저 기능성 제품의 판매 수량, 응. 거기를 출시 연도까지 정합을 했어요. 아, 출시 연도까지? 네, 그때는 그래서 그 셀을 선택을 네. 해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해지가 되어져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영역 지정을 해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요번에는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열머리글 B에서부터 J까지 영역 지정. 한꺼번에 영역 지정을 할게요. 알파벳 B, 열머리글에서부터 J까지 한꺼번에 영역 지정. 그리고 내부의 경계선에서 열머리글과 열머리글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 더블 클릭 따닥. 자, 조절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그래도 조금 좁은 게 있어요. 자, 확인을 하실 때는 문제를 보시고 요 항목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게요. 현재 데이터가 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기본 정렬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우선 컨트롤 A를 눌러서 다시 한번 영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셀 안에서 컨트롤 A, 표 자동으로 영역 지정을 했고요. 조절하기 전에 가운데 맞춤을 그냥 할 거예요. 가운데 맞춤 클릭,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러면 모든 데이터가 가운데 맞춤이 되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가격에서부터 재고 수량이 있는 숫자 데이터만큼 영역 지정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데이터에 보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찍혀져 있는 거를 문제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 클릭, 전체를 영역 지정을 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표시 형식을 변경해주면 얘가 알아서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렬로 변경이 되어졌을까요? 오른쪽 정렬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오른쪽 정렬 클릭, 오른쪽 정렬 클릭.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표를 보시면 제품 코드, 제품명 그 항목 이름의 간격을 보시면서 비열도 약간 넓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것보다. 그래서 B와 C 경계선에서 옆으로 살짝 드래그, 조금 더 넓게. 제품명도 살짝 드래그, 조금씩 더 넓혀주세요. 동일하게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씩 조금씩 더 넓혀주겠습니다. 열의 너비를 열머리끌 경계선에서 드래그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요거는 따로 수치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서 약간 넓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잡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선택을 해지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잘 설정이 되어졌는지. 되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한꺼번에 영역 지정을 하셔서 테두리 설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셨고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오른쪽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들이 쉼표 스타일이 찍혀지면서 오른쪽 정렬이 되어진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셀 병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하나 더 남았다. 자,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지요. 자, 행의 높이를 1행에서부터 3행까지, 행머리끌 1에서부터 3행까지 드래그. 아까 1행에서 3행까지 행 높이 몇으로 하자고 했나요? 25. 자, 영역 지정을 했으면 행머리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 1에서 3행까지 영역 지정을 했고요. 영역 지정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축 클릭, 행 높이 클릭. 행 높이는 25, 엔터. 그러면 높아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요번에는 5행에서부터 14행까지 영역 지정. 5행에서 14행까지 영역 지정. 행 높이 몇으로 해야 될까요? 22. 엔터. 그러면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행의 높이가 조절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됐나요? 네.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사선. 네, 대각선. F13셀을 클릭을 합니다. F13셀 클릭. 대각선을 그릴 때는 셀 서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억나세요? 셀 서식 불러오는 단축키? 이건데. 뭘까요? 이건데. 컨트롤 1. 자, 셀 포인터 F13에 뒀어요.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옵니다. 컨트롤 누르고 숫자 1. 현혜경님 잘 들고 계세요? 네. 네.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오시고요. 테두리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대각선 두 개를 각각 클릭을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대각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대각선 두 개의 단추를 각각 클릭,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에 바로 대각선이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네. 지금 우리 조건 1번 한 거예요. 예. 딸랑 한 개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제목 볼 거. 왜 너무 허무해.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뿐이 안 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지금 그러니까 행여 행 12행 그 최고 가격 그 위에 줄도 굵은 줄 아닌가요? 최고 가격. 그 위에 12행. 아까 여기 그래서 요렇게 영역 지정을 해서 선생님 이게 굵은 상자 굵은 거 테두리. 나타난 거예요? 응? 아니 가늘게 보여서. 저 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가늘게 보여서. 아니, 한 거래요, 한 맞아요. 거래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우리 지금 출력 형태에 맞춰서 하나 한 거예요. 허무해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후다다닥 해가지고 금세 끝내야 되는 작업이고요. 순서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루틴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입력을 다 하고 영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테두리 설정을 해주고, 두 번째 가운데 굵은 상자 테두리 넣어주고, 세 번째 가운데 맞춤 해주고, 네 번째 셀 병합해주고, 다섯 번째 대각선 그려주고, 열의 너비와 횡의 높이 조절해주고, 그 순서를 내 머릿속에 착착착착착착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제목을 갈 거예요. 여기서의 제목은 파워포인트의 도형과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 제목, 도형, 괄호 열고 갈매기형 수장, 도형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갈매기형 수장 많이 들어보셨죠? 자, 메뉴 삽입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메뉴 삽입 클릭. 메뉴 삽입에 오시면 도형이라는 거 있어요. 메뉴 삽입에 도형. 메뉴 삽입에 도형 클릭. 도형에 여기서는 도형 이름이 정확히 제시가 되어집니다. 갈매기형 수장을 이용을 하래요. 요거 블럭 화살표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 블럭 화살표에 있는 요거 갈매기형 수장 클릭. 찾으셨어요? 예. 선생님, 저는 도형이 안 보이는데요. 삽입에 갔을 때 안 보이실까요? 글씨로만 되어져 있어요, 원래요. 메뉴 삽입을 누르셔야 되시고요. 네, 삽입 눌렀고요. 네.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그룹 안 보이실까요? 네, 일러스트레이션. 네네네. 네. 거기에 보면 도형 혹시 없으세요? 도형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게 있는 활성화가 도형을 안 누르시고 활성화가 안 찾으셨어요? 돼요. 이게 도형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도형이 혹시 편집 상태가 아니실까? 키보드 엔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키보드 엔터요. 뭔가가 엑셀에서 편집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비활성화가 돼서 지금 엔터 여러 번 누르셨는데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스마트 아트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비활성화 되어져 있어요? 스마트 아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러스트레이션 전체가 네. 다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 뭐가 이상한 건지 다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잠시만요. 아이콘이. 홍민영님, 윤경수님, 예. 도형에 그 예. 갈매기형 수장을 이용을 하셔서 예. 직접 드래그해서 도형을 예. 하나 그려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했기 때문에 그려놓은 다음에 예.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에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면 도형 효과 있죠. 예.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예.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예. 내용 입력하시고 글자 모양 크기 색깔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직접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현혜경님. 네. 지금 다른 데 클릭하니까 클릭하고 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표 안을 클릭하고 해서 그런가 봐요. 표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가 네. 지금 제대로 선택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비활성화가 예. 됐다라는 건. 지금은 이제 네.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은 보여요. 지금은 보여서 갈매경 수장. 네네네. 네, 이제 자, 되네요.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는 제목의 네. 내용을 보시면서 위치 확인하시면서 네. 지열에 량이 있는 데까지가 가로 길이니까 드래그해서 갈매기형 수장 그려주시고요. 그런 네. 다음에 바로 도형 효과에 그림자도 설정을 해주세요. 도형 그린 다음에 그림자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합니다. 잠깐만, 이게 어디 첫 번째 있죠? 거더라고요. 어디 있죠? 맨 위에. 도형 그리셨죠? 네, 네. 도형 그렸어요. 드래그해서 그린 다음에 위에 보면 그리기 도구에 서식 메뉴 있어요. 아, 네. 네, 거기에 도형 효과 있어요. 도형 효과? 아, 도형 효과. 효과. 네네. 찾으셨어요? 네. 네, 도형 효과에 그림자로 들어갔어요. 네, 그림자. 그리고 바깥쪽 가장 첫 번째 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거 있어요. 아, 네. 네, 그거 클릭. 그러면 아래쪽으로 살짝 그림자가 들어간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자,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도 입력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 현황, 입력하시고 도형의 테두리 클릭. 도형을 삽입한 다음에 바로 그림자 옵션을 처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형을 선택을 하고 다시 메뉴 홈으로 돌아갑니다. 홈에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해주시면 돼요. 글꼴 먼저 도형의 테두리 선택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 굵게,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아, 채우기도 노란색이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글꼴에 대해서 글꼴 그룹에 있는 메뉴 홈에서 글꼴 그룹에 있는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 그리고 채워지는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리고 맞춤 그룹에 있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까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보는 것과 같은 건강보조식품 판매 현황이 나타나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네, 현혜경님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점에 대한 거는 처리가 끝났고요. 세 번째 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게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현재 건강보조식품 판매 현황 옆에 보면 여기에 결제,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되어져 있죠. 엑셀에서는 이 하나의 그 열의 너비를 일부분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제란이 열의 너비가 조금 다른 결제란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는 제2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제2작업 시트 클릭. 비어있는 임의의 셀로 돌아왔고요. 임의의 두 번째 시트로 돌아왔고요. 자, 저만 화면 확대를 해놨습니다. 저는 C2셀에서부터 해볼게요. C2셀에 결제. 잠시만요. 헐. 됐다. 결제. 옆에는 담당, 팀장, 부장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결제란은 크기는 항상 동일해요. 글자만 약간씩 다릅니다. 입력 다 하신 다음에 C2셀과 C3셀 결제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해주셔야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현혜경님 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입력하시고요. 결제에 대해서 C2와 C3에 대해서 영역 지정을 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눌렀어요. 네.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결제는 가로 결제잖아요. 근데 문제 보면 결제라는 글씨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세로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선택을 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왼쪽 대각선 위에 보면 가나라고 되어 있는 조그마한 아이콘이 있어요. 네. 요거 찾으셨어요? 예. 요거. 네, 요거를 클릭을 해서 뭐를 누르면 될까요? 세로 네, 쓰기. 세로 쓰기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결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가나 방향을 선택을 하시고 세로 쓰기를 눌러주시면 결제가 세로로 변경되어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되셨나요? 네. 자, 이제는 결제에 대해서 아이고, 화면을 좀 줄일게요. 자, 결제부터 부장까지 영역 지정을 합니다. 뭐를 해줘야 될까요? 테두리. 테두리. 모든 테두리. 글꼴 탭에 있는 아까 사용했던 모든 테두리 바로 찾으실 수 있으시죠? 모든 테두리 클릭. 그리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클릭을 하면은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눌러야지만 모든 담당 팀장 부장까지 가운데 맞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네. 현혜경님도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크기를 보면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이제 달라요. 열의 너비,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숫자 데이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열의 너비를, 결제가 들어가 있는 C열의 너비를 4로 조절을 할 거예요. 자, 열머리글 C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열머리글 4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열 너비는 4. 열 너비는 4. 그러면 결제가 줄어들죠. 네. 자, 요번에는 삼행의 높이가 높아요. 10배만큼 높아요. 몇일까요? 40. 행머리글, 행머리글 3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아까 C열은 4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인하는 그 서명란은 10배 커졌어요. 몇으로? 40으로. 삼행 위에서 행 높이를 40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40.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담당 팀장 부장은 기존에 있는 열 너비보다 조금 좁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 부장에 대한 열머리글 영역 지정.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루틴이 안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냥 7.5. 열의 너비를 7.5 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약간 조절이 되어집니다. 엑셀이다 보니까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자, 결제란에 대해서 결제라고 되어 있는 이 세로 글자에 대한 열의 너비는 4. 서명이 들어가는 서명란의 높이는 그거보다 10배 높은 40. 그 나머지 세 칸에 대해서는 7.5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제에서부터 부장까지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 결제부터 부장까지 드래그해서 영역 지정. 지금까지 우리는 복사를 할 때 단축키 뭐를 눌러서 복사를 하셨어요? 컨트롤 C를 했죠. 근데 요 기능을 이용을 할 때는 메뉴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를 볼게요. 화면 왼쪽 위에 보시면 클립보드 구역이 있어요. 클립보드 찾으셨어요?
네. 자, 클립보드에 보시면 복사라는 글씨가 있어요. 복사 글씨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오른쪽 옆에 목록 단추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목록 단추를 한번 눌러보시면 자, 클립보드에 있는 복사에 있는 목록 단추를 눌렀습니다. 이제 보이죠? 뭐가 보일까요? 그림으로 그리고 복사. 찾으셨어요? 아무런 변화는 없어요. 자, 저도 한번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복사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 자, 요거 복사한 거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우리? 제 1작업 시트로, 아이고, 죄송해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클릭. 기본값 유지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되어져 있고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선택되어져 있고요. 그대로 확인 클릭. 자, 이 복사한 걸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제 1작업에 우리 H에다가 갖다 놔야 되잖아요. 자, 이때도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요. 붙여넣기 옵션에서 붙여넣기 그림 누르지 마시고요. 글씨를 누르시면 여기 붙여넣기 옵션 있어요. 첫 번째 그림 그거 클릭. 그러면 화면에 바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결제 라인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드래그해서 약간 위치 이동, 가로, 세로, 크기 조절, 제이열이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만 크기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현혜경님 되셨나요? 네. 아, 근데 네. J열 있는데 여기서 그림에서 이렇게 책에서 보면 H열하고 J열이 거의 꽉 차게 되잖아요. 네네. 저는 H열 지금 반밖에 안 차거든요. 괜찮아요. 아, 상관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저는 H열이 맨 앞부분에 꽉 채웠었는데 보니까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약간 줄였어요. 아, 여기서 그러면 좀 중요한 늘려도 거는 상관없어요? 네, 그림 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기는 어느 정도 것만 비슷하면 돼요. 너무 얼토당치 않게 이렇게 크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복사한 상태에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냥 그림 그 하나의 개체예요. 그냥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 얼마든지 하시면 되세요. 예.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네, 근데요, 우리 교재하고 우리 화면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좀 다르지 않아요? 안에 선이 안 보여. 맞아요. 우리 거는 지금 안에 선이 보여요. 화면에서. 여기에 보면은 기본 안내선들 그 뭐죠? 행열에 대한 안내선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해요. 이것 또한 하나의 옵션이에요. 하신 다음에 메뉴 보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메뉴 보기 클릭, 그리고 눈금선 항목이 있어요. 자, 보기 메뉴 보기에 들어오셔서 표시 그룹에 보시면 눈금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눈금선의 체크 표시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해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 보이는 게 완료가 되어져요. 이게 끝났을까요? 아직 작업이 남았을까요? 끝났어요. 남았어요. 남았어요. 원본 책을 삭제. 보시면 뭔가 하나 우리 처리 안 한 거 있어요. 뭘까요? 원본 삭제. 맞아요. 원본 삭제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제2작업 시트로 넘어오시면 제2작업 시트에 오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결제 라인이 그대로 남아져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이 상황에서 행열 전체로 삭제를 할 거예요. 지금 결제가 들어가져 있는 열머리글 C, D, E, F 영역 지정을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 여기다 삽입 눌렀다. 잠시만요. 삭제.
됐구나. 자, 그리고 아까 이행 삼행에 대해서도 영역 지정. 이행 삼행에 대해서도 영역 지정.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삭제. 그러면 깨끗하게 원본 상태로 되돌아온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선생님, 이 삭제를 할 때, 네. 왜 저는, 삭제할 때, 오른쪽 버튼 누르니까요. 네. 셀을 왼쪽으로 밀기, 그 다음 셀을 위로 밀기, 행 전체, 열 전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러면, 행 전체, 열 전체로 선택을 하면 되시는데요. 아마 영역 지정을 열머리글에서 안 하셨을 것 같아. 아, 네. 네. 열머리글에서 영역 지정을 하면은 행 전체, 열 전체라는 메시지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위에 있는 열머리글 C, D, E, F에서 영역 지정을 하고 열머리글 위에서 네, 마우스 했어요. 오른쪽 단추 삭제. 네. 왼쪽에 있는 행머리글 2와 3에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행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삭제. 그러면 깨끗하게 삭제가 돼요. 자, 되셨어요, 현혜경님? 잠시만요. 되셨나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다시 제 1작업 시트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점까지 했고요. 네 번째 점. 이거는 항상 공통이에요. 항상 공통.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에서 조금 달리 바뀌어지는 거는요. 도형의 모양이 달라져요. 두 번째, 색깔은 항상 똑같아요. 색깔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도형의 모양이 달라지고요. 표시 형식에 대한 제시가 조금 달라져요.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B4에서 J4, G14, I14, 즉 위에 있는 항목 이름 영역 지정, 제품 코드에서부터 출시 연도까지 영역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제품명과 매출 금액 영역 지정, 항상 동일하게 서식이 나타나집니다. 선생님, 왜 저는 전체가 다, 행 전체가 다 되죠? 전체? 컨트롤 A 누르셨나? 아, 아니요.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쉬프트 키를 눌렀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제품명,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매출 금액 원.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맨 윗줄을 지금 영역 지정하는 건가요? 네, 제품 코드 맞아요. 지정이요? 제품 코드에서 출시 연도까지 영역 지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에 있는 제품명, 제품명. 아래쪽에 있는 매출 금액까지 세 곳을 영역 지정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메뉴 홈에 들어가셔서 메뉴 홈에서 글꼴 그룹에 있는 페인트통 채우기의 색깔을 표준색에 있는 주황을 선택을 합니다. 네. 왼쪽에서 세 번째죠. 빨간색 옆에 거. 클릭하면 그리고 영역 해제해 주시고요. 그러면 센서식 채우기 색깔이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왜 또, 잘못됐지? 현혜연님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또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그냥, 다시 돌아가기,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아까 주황 됐었는데, 네, 뭐가 잘못된 거죠? 없어졌다. 주황 색깔이 없어졌다고요? 네, 주황색이 없어지고, 잠깐만. 잠깐, 자꾸 이상해요. 주황. 네, 주황 했어요. 되셨어요? 네, 됐어요. 네. 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네 번째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밀크시슬 입력하지 마세요. 절대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 밀크시슬 제품명 옆에 들어가는 이 셀은 항상 공통이에요.
여기는 항상 유효성 검사라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제품명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먼저 유효성 검사를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유효성 검사? 뭘까요? 기억 안 나요? 자, 유효성 검사는 입력의 오류를 제한을 하려고 입력의 오류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들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는 밀크시슬이라고 대부분 입력을 하지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제품명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목록들 중에서 이 밀크시슬을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먼저 제품명의 유효성 검사를 등록할 H14셀을 클릭을 합니다. H14셀 클릭. 유효성 검사를 등록할 H14셀을 클릭해 놓으시고 메뉴 데이터 클릭. 메뉴 데이터 클릭. 데이터에 오시면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글씨로 누르지 마시고요.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 그림으로 바로 클릭.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표시됐을까요? 선생님, 저는 왜 자꾸 아이콘이 안 보이죠? 혹시 아이콘이 안 보인다고요? 네, 유효성. 한번 클릭해 놓고 지금 화면이 그럼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현혜경님? 지금 데이터로 들어가서요. 네. 데이터에 우리 유효성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도구요? 데이터에 보면은 여기 네.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어요. 데이터 도구요? 네. 네, 데이터 도구. 네.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여러 아이콘 중 요거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요 아이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거. 아이고, 요거. 찾으셨어요? 이게 그림으로만 글씨가 안 나오니까. 네, 하나로 그림은 보이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네, 그림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아이콘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희한하네. 네, 우선은 그 그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네, 그림이요. 그러면 화면에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열렸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제한 대상에 보면 모든 값으로 나와져 있어요. 이 모든 값을 아까 여기에 제품명에서 선택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값을 목록으로 변경을 합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수정을 합니다. 목록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원본이라는 항목이 나타났을 것 같아요. 네. 자, 원본에 클릭해서 커서 배치. 어떤 원본을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아까 제품명에서부터 여기까지 C5에서부터 C12까지 제품명에 대해서 영역 지정. C5에서 C12까지. 네,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밀크시슬에서 에너지바까지 영역 지정을 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클릭.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목록 단추가 하나 생겼어요. 네. 목록 단추 누르셔서 이제 밀크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현혜경님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셀 서식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F5에서 F12 뭔가요? F5에서 F12가 요거네요. 가격이네요. 가격에 대해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기억하실까? 표시 형식 기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표시 형식 기호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 기호, 문자를 나타내는 표시 형식 기호,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표시 형식 기호. 아이고. 요거 이야기했었어요. 자, 제 화면 보시면은 자, 숫자일 때 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할 때 요 숫자를 나타내는 기호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샵이라는 기호가 있었고요. 0이라는 기호가 있었어요. 샵과 그리고 0은 엑셀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표시하는 표시 형식 기호였었어요. 그리고 여 위에 있는 것처럼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것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표시 형식 기호였어요. 그리고 문자열을 나타내는 기호는 골뱅이, 제가 말씀드렸었죠. 골뱅이 무침 드시지 마시라고 술안주 삼아 골뱅이 무침 얘기했었어요. 엑셀에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는 거는 골뱅이 기호로 나타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요 화면? 기초화면에서 했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기호를 이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일까요? 두 번째 거일까요? 세 번째 거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거. 자, 그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샵 쉼표 샵샵 0 원이라고 입력하면 되십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가격에 대해서 영역 지정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 불러오는 단축키가 뭐였나요? 컨트롤 1. 오케이,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고요. 우리는 어떤 탭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용자 지정. 표시 표시 형식 형식. 그룹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들어왔어요. 그리고 표시 형식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범주를 사용자 지정 클릭. 근데 친절하게 보면은요. 샵 쉼표 샵샵 0이라는 기호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어요. 요거 그냥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뒤에다 우리는 뭐만 입력해주면 될까요? 골뱅이하고 원. 골뱅이. 한글로 원. 큰 따옴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얘가 알아서 문자열이라는 거 입력 받습니다. 현혜영님 찾아오셨어요? 여기까지? 네. 네. 샵 쉼표 샵샵 0 원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 문제는 아니지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문자열의 경우에는 골뱅이 뒤에 원하는 문자열을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단축 클릭. 그러면 오른쪽 정렬이 되어지면서 몇 원, 43,000원, 52,000원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마지막 F5에서 F12 영역에 대해 가격으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이건 점수를 주는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현재 영역 지정되어 있는 범위와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하지는 않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가격의 범위와 동일해요. 만약에 영역 해지를 하셨으면 다시 한번 F5에서 F12까지 영역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름 정의는 어디 가서 해야 됐을까요? 위에 A자 위에 이름 상자. 맞아요. 여기였었죠. 제가 말씀드릴 때 쭉 위로 자꾸 입과 턱이 쭉 이라고 올라간다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에다가 여기를 직접 클릭을 해서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뭐라고 입력하면 될까요? 가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클릭해서 가격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현재 영역 지정되어 있는 이 전체를 불러올 때는 하나하나의 셀 주소 F5, F6, F7, F8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격이라고만 부르면 얘가 알아서 요만큼이 바로 그 영역이구나 라는 걸로 알아차립니다. 자, 영역을 해지하겠습니다. 임의의 셀 클릭. 임의의 셀 클릭해서 영역 해지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잘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거고요. 이름 상자에 있는 목록 단추 있어요.
이름 상자 오른쪽 옆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 그러면 우리가 넣어놓은 가격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클릭. 네. 그러면 가격이 알아서 쫙 영역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현혜경님, 네. 홍민영님, 윤경수님 모두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팁 하나. 급하게 치다 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름에 오타가 생겨서 또는 영역 지정을 잘못해서 수정을 해야 돼요. 지우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메뉴 수식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메뉴 수식 클릭. 수식에 보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잠시만요. 자, 수식에 들어오면 정의된 이름이라는 그룹에 이름 관리자라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예. 홍민영님 찾으셨어요? 이름 관리자. 예. 현혜경님 찾으셨어요? 네. 네. 이름 관리자 클릭.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격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져 있죠. 네. 만약에 내가 영역 지정을 잘못했어요. 또는 오타가 생겼어요. 그러면 오타 정도면은 클릭해서 편집을 눌러서 이름을 변경하면 돼요.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편집 클릭. 그러면 이름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범위는 잘 잡았는데 이름에 오타가 생겼다면은 편집을 눌러서 여기서 수정하시고 확인 단추 같이 누를게요. 확인 클릭. 그러면 바로 수정이 되어져요. 범위 자체를 잘못했다면 그냥 삭제를 누르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은 내가 등록한 이름에 대해서 수정을 할 때는 메뉴 수식에 들어와서 이름 관리자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은 닫기 클릭, 닫기 클릭, 영역 해제하시고요. 자, 저장 한번 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턴이 ITQ는 패턴이 거의 다 동일해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였었죠? 둘, 넷, 여섯, 일곱 가지의 설정을 하는데 장장 입력부터 해서 2시간이 걸렸어요. 이러면 우리 안 돼요, 안 돼요. 입력하고 요 작업까지 하는데 입력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입력하고 서식 바꾸는 데까지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사이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몇 번 해보시면 눈에 금방금방 들어와요. 변경하는 게 어떻게 변경을 하면 되는지, 어디를 병합하면 되는지 바로바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저장하시고 잠시만 쉬셨다가 11시 20분에 시작을 할게요.